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선입니다. 자,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종목군은 존재하겠죠? 예, 돌파구가 되는 그런 기업들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있어서의 신중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이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IT 쪽 섹터 그리고 고배당 가치주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배당주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여전히 뭐 늦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은 IT를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왜 IT를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시장은 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에 대한 이 제재, 이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 주착기,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수혜주들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테마가 좀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확인할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보고 접근을 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원체 등락이 좀 커요. 시장 자체는 원체 등락이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이런 테마주들을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고배당 가치주들이나 아니면 성장주들 뭐 이런 종목군들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요 위기가 끝나게 된다라면 아마 좋은 결과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투자자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고민 많이 되실 텐데요. 잠시 후에 주식 잔소리에서 어떤 종목군에 주목을 하면 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식 잔소리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문자 상담 방법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이 두 통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이 시장 급락세 계속되면서 여러분들의 고민 계속 깊어지실 것 같아서 오늘 상담 시간 좀 길게 가져가 볼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바로바로 문자와 전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유튜브 접속하셔서 서울경제TV 치시면요. 계속해서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 있고요. 또 방송 끝난 이후 시간에는 정재훈 멘토님의 오픈 채팅방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시면요. 매일 장 시작 전에 장전 시장 전략과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주시고요. 그 외에 시장 중에 여러 가지 분석, 시장 리딩,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주시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톡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은 이 오픈 채팅방이 하나 뜨는데요. 이 오픈 채팅방 탭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은 바로 정재훈 멘토님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오늘장 알아보기 전에 오늘장의 특징주와 특징 섹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헬릭스미스입니다. 자, 헬릭스미스가 4거래일 만에 반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 예정된 임상 3상 탑라인 결과 발표에 기대감 몰리면서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는 건데요. 6% 넘게 오르며 15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역시 바이오주입니다. 신라젠 보겠습니다. 자, 3일 연속 하한가 행진해 보이던 신라젠이 문훈상 대표이사의 장내 주식 매수 소식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신라젠 주가 오늘도 개장 초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했었는데요. 문 대표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현재 낙폭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4%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TBH 글로벌입니다. 자, TBH 글로벌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힘입어서 베이직 하우스 기능성 속옷 매출 증가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8%가량 상승하며 3,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 시노펙스 보겠습니다. 자, 시노펙스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서 정부가 소재 부품 사업에 지원을 하기로 했죠. 자, 일본 제품 대비 5배의 내구성을 보유한 업체와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소식 부각되면서 시노펙스 오늘 4% 넘게 오르며 2,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 신성통상, 깨끗한 나라, 모나미 등 일본 불매운동 관련 종목들입니다. 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장기화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련주들 오늘도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신성통상 오늘도 역시나 26%나 상승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특징 섹터, 첫 번째 특징 섹터는요, 가상화폐주입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다시 1,400만 원을 돌파하며 가상화폐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에 장 초반 가상화폐 관련주가 동반 강세 보였는데요. 비덴트, 옴니테, 디지털 옵틱, SCI 평가 정보들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 섹터는 역시나 빠질 수 없죠.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들입니다. 신성통상 어제도 상한가까지 갔었는데요. 오늘도 25% 올랐고요. 쌍방울, 모나미, BYC 등 모두 빨간불 켜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또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자, 그래도 어제보다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뭐 종목군들이 약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좀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1900선을 장중에 좀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거래소 지수인데요. 1900선을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 금일 양봉의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전날 2.5%대의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금일 개파락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한국 시장 자체가 여기저기 좀 많이 터졌어요. 지금 상황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일본과에 있어서 이 무역 제재 이 부분들도 있었던 그런 사항들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의 무역 전쟁 이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뭐 추가 관세에 대한 얘기를 했고, 미국 쪽은 중국은 받아친 부분들이 있어서 농산물에 있어서의 관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만큼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장을 끝나고 난 이후에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시가 좀 되고 있는 게 환율 조작국으로 얘기가 좀 나왔어요.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미국 선물이 1% 이상 빠져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 시장은 일단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그런 부분들, 저가 매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정부 쪽에서도 좀 얘기를 했었죠. 1900선을 좀 사수를 하자라는 그런 부분들, 증시 쪽에 있어서의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뭐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공매도예요. 뭐 공매도에 대한 제한 조치, 뭐 이 부분들 좀 넣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시 안정화 자금, 뭐 이런 얘기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혹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뭐 활성화를 좀 위해서 과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세금을 좀 적게 뭐 해주는 비과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제도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공매도에 대한 제한 카드라든가 증시 안정자금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본격적으로 지난주 말부터 연기금 쪽에서 저가 매수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시장에 있어서의 이 매도물을 좀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그나마 위안거리가 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7월 달 들어서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줬었죠. 7월 달에. 근데 8월 달 들어서면서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은 이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매도 부분들보다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8월 달도 중국 MSCI 중국 A주에 대한 부분들, 편입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금이 좀 매도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PBR 0.82배 수준입니다.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때가 0.83배, 81배 이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서브프라임 때까지는 내려왔다라는 얘기예요, 벌써.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의 붕괴가 아니었다라는 거. 뭐 일본 냉정하게 얘기하면 강대강으로 지금 한국과 일본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물러설 수는 없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고요. 일본은 아주 국내의 이 산업 생태계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의적인 수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 그나마 다행인 건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이 발빠르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게 다행인 것 같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좀 바라고 싶은 거는 증시 안정화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자리 때 매도는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더 나와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번 주가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에 영향도 저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을 좀 노려보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전날 어제 7.4%대 빠졌습니다. 참다가 개인 쪽에 있어서의 반대 매매 물량이 오후장에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요. 오늘 시초가부터도 신용에 있어서의 반대 매매가 일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러면서 밀려 내려왔다가 오전장 장 초반에 외국인 쪽과 기관이 물량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시가를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도 일단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으로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의 필수적인 조건은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제약바이오 쪽이 반등이 나와주지 않는다라면 기술적인 반등도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IT 쪽 섹터에 있어서의 흐름도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전개가 돼야지만 시장에 있어서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쪽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시장 자체를 보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뭐 코스닥을 먼저 좀 보게 된다라면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7%대의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이 반등 이상의 의미를 갖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악재라기보다는, 악재는 터질 부분들은 다 터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시장에 있어서의 신뢰성, 이 신뢰가 문제가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신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은 빠진다라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도 뭐 하한가가 오늘 풀려서 반등이 나와주는데, 그냥 이 부분들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론은 시장은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그나마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옵션 쪽에 있어서의 포지션을 좀 보더라도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만 좀 놓고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이 상방 부분들, 지금은 매도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히려 반등 타이밍을 좀 노리는 그런 전략,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262.5포인트대까지는 반등을 좀 열어놓고 보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급반등이 나오기는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57포인트대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밀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지수 반등이 좀 나왔을 때 종목을 좀 교체를 하는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홀딩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인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확인을 좀 더 하고 접근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뭘 사면 되느냐, 이 부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IT 쪽 얘기를 계속적으로 좀 해드렸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IT 쪽이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여전히 좀 좋지가 않아요. 일본의 제재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정부로만 놓고 봤을 때 정부 혼자서 이거를 돌파하기는 힘든 그런 사항들이에요. 기업과 협력을 해야 되고 정부도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대기업과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섹터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기업이라고 보게 된다면 뭐 IT 쪽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화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중에 IT를 꼽은 이유는 IT 쪽 섹터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 쪽 뭐 수소차라든가 친환경차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가장 큰 리스크는 이 자동차 쪽에서의 리스크는 일단 노조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은 배제를 해버리고 그걸 빼게 되고 나면은 IT 쪽 섹터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IT 쪽 섹터에도 비메모리가 있고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이 있을 거예요. 근데 비메모리 쪽은 여전히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부분들, 아직 이재용 부회장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감산을 하고 있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감산을 못 하고 있겠죠. 안 하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에 대한 부분은 좀 지연이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에요. 디스플레이 쪽은 이미 16년도에 1차 사이클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17년도, 18년도, 19년도 3년 동안의 투자가 없었습니다. 계속 투자의 계획을 밀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밀어버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LG 쪽도 3조 원의 추가 투자를 했죠. 그리고 중국 쪽도 마찬가지로 BOE 쪽이나 차이나스타, 티안마 여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BOE 쪽 같은 경우는 대면적의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대면적 부분들에 있어서는 LG 쪽에서 100%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규모의 경제를 계속 키우고 있고, 중국 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삼성 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놓칠 이유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이 투자를 하고 정부 쪽에서 일본의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는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디스플레이 쪽 섹터는 지금 시장 자체가 힘든 상황이지만 분명히 살아날 수 있는 섹터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분기에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서 아마 애널리스트들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8.5세대 설비 투자 하냐 안 하냐, 이 얘기를 물어봤을 때의 대답을 회피를 했습니다.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고객사에 맞춰서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삼성의 LCD 공장이 가동을 멈춰 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미 공장은 몇 개를 멈춰 섰죠.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의 그 유휴 부지에 공장 가동을 멈춘 상태에서 거기다 뭘 할 거냐예요. 설비 투자 들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8.5세대 투자를 할 것이다. 이 부분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최소 30K인데 지금 60K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일단은 90K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또 다른 분들 봐야죠. 이것도 짐작이니까. 그럼 ICD 같은 경우에 수주가 나왔던 게 8월 달에 수주가 나왔습니다. 캐논도끼 쪽에 있어서의 증착기에 대한 물류 시스템에 있어서 수주가 나왔어요. 거기에 나온 부분들은 6월 달까지 내년도까지 일단 납기를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일본 쪽에 있어서의 규제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러 장비사들과 통화해본 결과 아직까지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투자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적인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어떤 부분들을 놓고 볼 수 있냐면 계속적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죠. 삼성 디스플레이 대형 OLED 투자가 시간 문제다.
이 부분들이 그냥 추측성 기사로만 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비밀유지 협약을 기업들끼리 체결을 했고요. 그 기사도 신문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특히나 ICD 같은 경우 수주가 나왔었고 그 부분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놓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장비사들에 있어서의 이 비밀 유지 협약을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16년도에도 나 얼만큼 투자할 거야, 이렇게 삼성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규모 투자를 했고, 요번에는 16년을 훌쩍 뛰어넘을 겁니다. 왜? 8.5세대부터 시작해서 10.5세대 대면적 설비 투자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애플도 이제 OLED 쪽으로 다 바꿀 거예요, 패널을. 그 다음에 폴더블 나옵니다. 그리고 나게 되면 중소형 패널 투자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A5 라인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그려드렸는데, 설비 투자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삼성이 대면적을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삼성이 그걸 포기할 기업은 아닙니다. 이미 기술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2, 4분기 시설 투자 6조 2천억대, 반도체 비 84%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반기로 가게 돼서는 아마 공격적인 설비 투자가 단행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의 종목군들을 사야 되겠죠.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부분들이 어떤 기업이 있을까? 원익 IPS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오늘 7%, 9% 가까이 빠졌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박스권역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종합 장비사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대면적과 중소형 설비 투자의 수혜로 받을 수가 있겠죠. 여전히 관심권적으로 놓고 봐야 되고요. ICD 설비 투자 수주 공시 8월 달에 나왔죠. 수주 모멘텀은 지속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있고요. LG도 있습니다. 설비 투자 추가적으로 하죠. LG하고 삼성, 일본, 중국, 여기에 있어서의 설비 투자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ICD도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 변함이 없고요. 또 하나 제이스텍이 있습니다. 제이스텍도 지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놓고 난 이후에 지금 박스권역이냐 아니냐 이 부분들이 있는데, 대면적에 있어서의 부분들, 특히나 중소형 쪽에 있어서의 본딩 장비 부분들은 제이스텍이 거의 독점했습니다. 베트남 쪽에 있어서의 설비 투자 독점적으로 공급을 했고요. 경쟁사 파인텍이 있습니다. 파인텍 수주를 좀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제이스텍, 원익 IPS, ICD 계속 봐야 되겠죠. 제이스텍 대면적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국내사의 경쟁사가 없습니다. 경쟁사로 볼 수 있는 거 파인텍이 있죠.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파인텍은 대면적에 있어서의 기술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랙 레코드가 없어요. 검증을 못했습니다. 제이스텍은 검증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면적으로 들어갔을 때 검증된 장비를 들어가겠죠. 그러면 제이스텍 아마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사야죠. 안 살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 IT 쪽 섹터, 고배당 가치주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IT 쪽을 봐야 되는 부분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 대한 지원과 삼성에 있어서의 투자 이 부분들의 퍼즐을 맞춰보게 된다라면 이런 기업들은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모아가는 전략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지금 보면 시장이 더 빠질 것 같으면 대차장고도 늘어나야 되고 공매도도 늘어나야 돼요. 근데 이들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대차장고 줄어들고 있고 공매도도 줄어들고 있어요. 많이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인식을 했겠죠? 그러니까 상환을 하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면 여전히 관심 있게 봐도 좋다라는 거. 다만 단타로 보시는 분들은 사지 마세요. 개미 꼬인다고 하잖아요. 투자 마인드로 보게 된다면 충분하다라는 거. AP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AP 시스템도 지금 저가를 깨지면서 박스 하단 올해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까지 내려오는데 사야죠. AP 시스템도 중국발 모멘텀이 있거든요. 삼성 설비 투자 수혜도 있고. 그럼 이들 기업들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향후에 다가올 빅사이클 16년도보다 더 큰 사이클이 올 겁니다. 그러면 안 살 이유가 없죠. 지금 상에 힘들지만
지금 상황은 힘들지만 향후에 있어서의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저라면 이렇게 빠지는 시장에서 적금 들듯이 모아가겠습니다. 적금 들듯이 모아가게 되면 나름대로 결과물은 좋을 것이고, 옛 얘기 하나를 더 해드리면 예전에 서울경제 쪽에서 방송을 했을 때 선물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디스플레이 섹터가 아마 여러분들께 선물로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장에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들은 모아가세요. 그래야 이 힘겨운 시장에 지나가게 되면 바로 웃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주식 잔소리 처음 선을 보일 때부터 정재훈 멘토님 계속해서 강조해주던 섹터가 바로 이 IT 섹터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 IT 섹터를 이야기 늘 강조해 주셨었는데요. 특히나 현재 시장에서는 디스플레이 쪽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여러 가지 근거까지 다양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대신에 트레이딩이 아니라 투자 관점으로 좀 보셔야 한다는 점 계속해서 꼭 기억해 가셔야 할 것 같고요. 자, 현재 변동성이 큰 시장이어서 아마 많은 분들 고민 굉장히 깊어지실 것 같아요. 증시 폭락으로 인해서 코스피 시장에서 이 신저가 속출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종목 고민 상담 시간 좀 길게 가져가 볼까 합니다.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정재훈 멘토님께서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바로 첫 번째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더운데 수고 많으셔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예, 아이고, 죽겠어요. 네, 어떤 종목이 특히 고민이신가요? 예, 라온 시큐어, 네, 보안주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3,550원에 40%를 샀는데, 네, 이제 장이 이러니까 계속 떨어져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나이 들은 사람이 가슴도 뛰고,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지금 팔아야 되는 건가, 본전이 네. 올란가. 네,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좋으신 말씀 항상 잘 들어요. 팬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어머니. 예.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뭐냐면 라온시큐어가 보안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예. 근데 정말 긴 관점으로 보면 보안은 필수적이에요, 어머니. 5G로 가게 돼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도 보안이에요.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변함은 없죠. 예. 그죠? 일단은 길게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의 주가의 수준을 보게 되면 많이 빠졌어요. 그죠? 예. 근데 이 종목만 빠진 게 아니라 시장이 완전히 막 죽겠을 만큼 빠졌잖아요. 그죠? 예. 그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라온시큐어가 아마 이게 실적이 돌아서기는 아마 몇 년 됐어요. 예. 2015년도부터 16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는데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모멘텀이 조금 약하다라는 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일단 어찌됐든 간에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친구는 2,000원에서 예. 2,000원 언저리에서 한 4,000원 요 정도로 박스를 그리는 것 같아요, 어머니.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머니? 예. 그러면 지금 좀 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조금씩 더 매수해도 되나요? 글쎄요, 어머니.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안 관련주가 이거 한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3,500원대의 비중이 40%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예. 제가 지금 여기에서 추가 매수는 좀 반대하고요. 예. 만약에 추가 매수할 돈으로 이 돈이 있으시면 예. 어머니 투자 마인드로 보게 되면 IT 쪽 섹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계속 봤어요. 그러면 원익 IPS를 좀 사야 되겠네요. 원익 IPS도 괜찮고요, 어머니. 예. ICD도 괜찮고요. 예.
제이스택도 괜찮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투자 마인드로 보실 거면 이들 종목군들을 조금씩 모아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아마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투자 고맙습니다. 마인드로 보세요, 요거. 예, 예.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입니다. 중이신가요? 네, 저기 LB세미콘 네. 매수가 비중은요? 9,000원에 50%예요. 9,000원에 50%시구나. 언제쯤 들어가셨어요? 조금씩 모아가는데 계속 빠지네요. 아, 조금씩 계속 낮춰가지고 현재 9,000원이 되신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LB세미콘 어쨌든 디스플레이 쪽, 부품 소재 쪽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 LB세미콘이요. 네, 참 이게 말이 많은 기업인 건 아시죠? 네, 네, 네. 테마로 붙었다가 네, 네, 네. 방탄 예. 테마였다가 네, 무슨 테마였다가 또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설비 투자다 수혜주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맞는데 지금 단가가 9,000원 정도가 되셨단 말이에요. 예, 예. 조금 비싸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예, 예. 우선은 반등은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손실을 보고 매도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여기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은 네. 수익이 조금 나게 되면 한 번쯤 챙겨주고서 다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이 불안하니까 예, 예. 그리고 단가도 9,000원이면 낮은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향의 반등이 나오게 되면 9,900원에서 10,000원대 있죠? 네, 네.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3분의 2 정도는 좀 정리를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예. 예, 장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이게 빠지는 거죠. 실적도 꽤 좋던데. 자, 예.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진 머티리얼즈 한번 볼게요. 네.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성장은 꽤나 좋았죠. 그죠? 네, 네, 예. 꽤나 좋아서 주가에 반영이 되고 거의 1년 가까이를 쉬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2차 시세가 조금 나오는 듯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의 형태에 놓였거든요. 네, 1년 가까이 횡보 내지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고 있죠. 예, 예. 즉 이건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LB세미콘으로 돌아와서 주가가 2,000원대 있던 주가가 13,0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네네. 그럼 여기서 다이렉트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다이렉트로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요, 요새 장이 뭐 그렇게 생각. 다이렉트로 못 올라갑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네네. 그럼 여기서 한번 덜어주고 난 이후에 다시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외바닥으로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빠졌다가 반등 났다 대밀리고서 지지되면 그때 움직이는 건데 그때 움직여도 일단은 박스권역으로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만약에 이거를 뭐 5,000원대나 6,000원대 이때 사셨다라고 하게 되면 절반 정도 챙기고 나머지는 끌고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모아 가시다가 매수가 밑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수익도 수익이지만 리스크도 같이 생각을 할 단가예요. 지금 시기고, 그죠? 예, 예, 예. 그러면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좀 덜어드리라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잘- 저라면 네네. IT 쪽 섹터 다른 거 보겠습니다. 아, 향후에 이렇게 성장할 섹터. 이해가 되시겠나요? 예, 오늘 방송은 뭐 AP 시스템, ICT 뭐 이런 정도. 잘 보셨네요. 그거 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네, 고맙습니다. 투자 마인드입니다. 네, 네,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상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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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현대 미포조선 매수가 비중은요? 42,000원. 한 30% 돼요. 42,000원에 30%.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한 2주는 안 됐고요. 최근에 들어가신 거죠? 예, 예, 예. 네, 최근에 현대 하고 미포. 조금 반등 주는 것 같던데. 네, 오늘 좀 빠졌어요, 또. 자, 전략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7월 말에 매수하셨잖아요, 어머니. 7월 말경에, 그죠? 예, 말까지는 예, 그 정도 돼요. 많이 빠졌다 싶으니까 이제 반등 나오겠거니 하고서 매수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 밑에는 안 빠지길래. 그죠? 예. 그러면 그 밑으로 빠지면 리스크 관리 하셨어야지. 근데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어머니 그 현대미포조선 실적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최근에 좀 잘 나온 것처럼 하던데요. 잘 나온 것처럼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시겠죠? 예. 옛날에 비하면 조선주가 그렇게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니에요, 어머니. 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예.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이런 쪽 있죠? 옛날 산업재 속 섹터, 그죠? 예. 옛 영광 절대 못 누려요. 옛날에 현대미포조선이 20만 원을 갔는데 이게 3만 원까지 빠졌으니 엄청나게 빠진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절대 안 와요, 이 가격. 어머니 그건 꼭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5만 원 지금 단기 목표가 5만 원은 봤는데요. 뭐요? 5만 원은 봤는데요. 아, 어머님이 5만 원을 보셨다고요? 네. 단기 목표가로? 네. 그건 어머님이 생각이신 거잖아요. 네. 두 번째, 목표가는 잡았는데 그런 손절가를 안 잡으셨네요, 어머니가. 전략은 참 좋았어요. 네. 전략은 참 좋았는데 이게 손절가를 안 잡았네. 그죠? 네. 어머니 단기로 보신 거잖아요. 네. 단기로 보실 거면 지금 주식 하시면 안 돼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네. 단기 하실 거면 지금 이런 종목 하시면 안 되고 네. 팍팍팍 날아가는 종목군들 하셔야 되고요. 네. 어머님의 성향상 지금 단기로 해버리게 되면 단기로 들어갔다 장투될 거예요. 이건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네. 그렇게 할 바에는 IT 쪽 섹터 사서 물려 계세요. 그게 어머니한테 훨씬 더 돈 될 거니까. 네. 아시겠죠, 어머니? 네. 이거 반등 나오게 되면 네. 4만 원, 4만 1,000원 위 매수가 정도까지 반등 나올 거예요, 어머니. 네. 그럼 그때 그냥 매도하시고 네. 종목 교체하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소국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SK 하이닉스에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0%인데에 네. 88,600원이에요. 88,600원이요. 예, 한 1년 정도 갖고 계셨어요? 예. 오래 갖고 있었는데 또 이런 상황이 좀 벌어져서 고민이 더 크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마음고생이 좀 전화 심하셨어요, 그죠? 받아주셔서. 예. 반도체 여파이 안 좋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오곤 있어요. 예. 지금 근데 시장이 많이 안 좋은데 SK 하이닉스는 많이 안 빠졌죠, 그죠? 안 빠진 거라고, 예. 네? 어머니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SK 하이닉스가 많이 안 빠진 거예요, 어머니. 예,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아니, 제가 사가 있는 거는 다 빠졌어요. 자, 삼성전자, 음. SK 하이닉스, 음. 삼성전기 이 세 가지가 다 빠졌어요. 자 일단 어머니 지금은 갖고 계셔야 돼요. 작년에 어머니 배당 받으셨겠네? 예. 그죠? 올해도 배당 받는다 생각하세요. 선생님, 저는 할머니인데 지금 이걸 팔아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제가 산 것들이 권하는 것들이 요새는 되게 선생님이 권하는 것들을
좀 사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다시 투자를 해볼까? 그렇다면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포기하기엔 좀 이르죠, 어머니? 자, 일단 어머니, 예, SK 하이닉스는 예. 조금 더 기다리세요, 어머니. 올 연말까지, 예. 일단 올 연말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요. 예. 8만 원 부근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어머니.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힘내시고요,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도 네. 되세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식 잔소리 상담 여러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상담 많이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상담 방법 샵 4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이 두 통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바로 넣어주시면은요, 저희가 차례차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상담입니다. 0702번님이 주셨어요. 옵티팜 11,400원이시고요.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손실이 좀 크세요. 요즘 시장에서 아마 많은 분들 손실 크실 것 같긴 하지만 역시나 고민되기는 또 매 한 가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옵티팜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동물 질병 진단 쪽 사업도 하고 있고, 박테리아 사업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 보게 되면 2018년도 10월 달에 좀 상장을 한 기업이에요. 그러다가 올랐다가 다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밀려 내려왔는데 저점을 깼어요. 추가적인 하락은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11,400원에 20%가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좀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정말 긴 관점에서 몇 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참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시장에 있어서의 이 신뢰가 무너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그 회계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두들겨 맞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온 부분들이 임상에 관련돼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서 신뢰성을 좀 많이 잃었어요. 거기에다 더 추가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과거 2017년도에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성장 펀드니 뭐니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면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에 쏟아부은 금융투자 자금이 12조예요. 그 물량이 다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손절성 물량도 나오고 ETF 상품의 환매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는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제약바이오 쪽은 바닥이 어디가 나올까 그 부분이 크게 의미는 없어 보여요. 그럼 일단 제 바람은 10,000원대 초반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다시 보거나 혹은 종목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섹터 이게 기본 몇 년, 한 2, 3년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을 거라면 일단은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옵티팜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제약보다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메리트는 좀 떨어져요. 메리트는 좀 떨어지니까 차라리 반등 시에 매도를 해서 다른 쪽으로 보거나 다른 제약주를 보셨으면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000원 초반 올라오면은 비중 축소 혹은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자 또 받아볼게요. 2594번님이 보내주신 한샘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75,000원이시고요. 비중이 100%십니다. 자, 이 75,000원 현재 매수가인데 더 높은 가격에서 샀다가 추가 매수로 낮춘 건지, 한 번에 75,000원에 100% 들어간 건지 좀 알 수는 없지만, 자, 100%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지금은 참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실적을 먼저 좀 보시게 되면 가구 업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6년도에 피크를 찍고 난 이후에 계속 역성장을 해나가고 있어요.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역성장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건설 경기가 좋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지만 한샘의 주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소비가 많이 주머니를 많이 열어서 돈을 쓰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한 모습들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다행인 부분들은 그래도 단가가 좀 낮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좀 그나마 위안거리가 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참으셨다가 반등권역에서는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7만 원대가 오게 되면 여기에서는 좀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100% 비중이라 7만 원 위에서는 80% 이상은 좀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군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요. 그 점 꼭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만 원 올라가면은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겠습니다. 4140번님이 보내주신 파미셀 9,380원이시고요. 15%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파미셀 현재 7,480원 선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멘토님? 아마 이게 첨생법 때문에 요 최근에 아마 매수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 어쩌면 어저께 매수하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반등 시에는 그냥 매도하고 나오세요. 8,400원, 500원 그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보자라는 거. 제약바이오 섹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섹터는 일단 반등 시에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반등 시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이제 오후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 어제보다는 그나마 좀 나은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요. 1919원 선 코스피 진행되고 있고 코스닥도 566원 선 좀 지켜내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오후장에서는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들 쪽에 있어서의 수급 부분들을 좀 계속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시장이 진행이 되면서 거래소 같은 경우도 개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시작이 됐지만 기관 쪽에서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연기금 쪽 골고루 좀 투신도 일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이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반대예요. 코스닥은 외국인 쪽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개인이 2,300억대에 지금 10시 40분 조금 넘었는데 매도 물량이 좀 많아요. 개인 쪽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단 시장의 반등은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분들의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는 연기금이 매수해 주는데 왜 코스닥은 매수 안 해주나 모르겠어요. 연기금이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연기금 방송 들었으면 좀 매수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제약바이오 섹터는 일단 반등 시에는 현금을 좀 만든다라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성장 섹터 같은 경우는 모아간다라는 전략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변동성은 여전히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지수 빠지니까 인버스만 사갖고 가지고 있어라, 다른 거 필요 없다. 그 부분들보다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 부분들, 성장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길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가 분명히 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IT 쪽 섹터 모아가는 투자 전략은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식 펀드 하듯이 한다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IT 쪽 섹터 관심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난 그것도 아니다 싶으면 고배당 가치주들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IT 섹터에 대한 이야기 또 한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요즘 시장 정말 시시각각 모양새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안 서는 요즘인데요.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이런 시장이지만 계속해서 대응 전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 톡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요.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이 돋보기 모양 클릭하신 후에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 이후에 오픈 채팅 탭이 뜨면은 클릭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시장에 관한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들 혹은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움직임들 모두 정재훈 멘토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4989번으로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셔도 좋고요. 혹은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 잔소리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오후장 힘내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또다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